안녕하세요. 오토기 김정민입니다. 오토기어는 자동차 지식 채널입니다. 그래서 별의별 희한한 주제로 지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추구하고 싶은 방향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식은 인지의 영역이고 지혜는 판단의 영역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그걸 통해서 원리를 알아가는 건 지식이고요.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또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로 사용을 하고 판단을 하고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지혜입니다. 좋은 지혜를 쌓으려면 건전한 지식이 바탕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보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 IT나 기술 분야 또 산업군에서 참 보면서 답답하다라는 내용들의 문구들이 있어요. 뭐냐면 더 이상의 혁신은 없다. 이 브랜드 대표적인 게 애플이죠. 애플에 신제품만 나오면 더 이상의 혁신은 없었다. 네, 저는 이런 키워드를 사용하는 그분의 기사나 그런 논조의 글은 무조건 보지 않습니다. 왜? 혁신은요, 바꾸는 겁니다. 권력이 바뀌는 거예요.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서 새로운 권력, 힘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그 자리에 차지해서 변화, 세상을 바꿔놓는 겁니다. 환경을 바꿔놓는 걸 혁신 또는 혁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실패하면 쿠데타, 성공하면 혁명. 네. 자, 인류 근대사를 보면은요, 산업혁명, 자동차 혁명, 그리고 최근에 스마트폰 혁명,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봤던 애플이 일으켰던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스마트폰 혁명, 이 혁명 얼마나 대단합니까? 무게감으로 따지면 아마 영국에서 출발한 산업혁명과 거의 비슷한 무게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동차 혁명보다는 더 인류의 생활에 더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자동차가 인류의 생활을 더 극적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 드라마틱한 변화에서는 자동차 혁명이 더 극적이었으나 고도로 발전한 대도시 위주의 산업 사회에서 폭발한 이 스마트폰 혁명이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전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폭넓고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스마트폰 혁명은요, 우리가 누구나 다 이걸 가지고 있고 또 이 안에 들어가 보면 구조가 좀 단순합니다. 모든 게 통합되어 있는 구조라서요. 컨버전스 따위는 정말 복합체이기 때문에 보시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가장 충격적인 혁명입니다. 그걸 애플이 이뤄냈어요.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혁명을 만들어서 기존의 통신시장만 바꿔놓은 게 아닙니다. 통신시장 외에 IT 시장 전반적인 뿌리를 다 흔들어 버렸어요. 이게 스마트폰 혁명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권력자로 탄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혁명으로 새로운 권력자로 세상을 바꿔놨어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정권이 새로 들어왔어요? 예, 원래 권력자의 자리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혁신을 위해, 다음 혁명을 위해서 또 언제 또 혁명이 일어날까? 이거 불안불안 떨어야 됩니까? 그 자리를 견고하게 지켜내야죠. 다져야 됩니다. 이제 그 엄청난 변화를 겪고 어리둥절하는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평화의 시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권에서 그 정권 밑에서 번영을 누릴 수 있다라는 희망을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앞으로 성장을 해서 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애플에게 필요한 거는요, 처음 스마트폰, 스티브 잡스가 폰, 아이팟, 인터넷 요걸 외치면서 계속 매년 이걸 보여줘야 되는 혁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이 혁신을 보여줬으니까 이 혁신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으면서 애플이 그 혁신을 잘 유지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그 혜택을, 새로운 변화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의 진보된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좋은 가치를 줄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피드백을 줘야 되는 겁니다. 애플에게 필요한 건 혁신이 아니에요. 얼마나 더 스마트폰으로 가져온 이 혁명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줘서 이걸 통해서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지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계속 혁신, 혁명 타령입니다. 그런 나라 하나 있죠. 콩고라고요. 끊임없이 정권이 바뀝니다. 이런 불안한 정치적인 이런 상황 때문에
전 세계의 절반에 해당하는 코발트가 거기에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코발트는 리튬이온 배터리에만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촉매에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쓰임새가 많아요. 히토리 중에서 정말 귀한 히토리인데 이게 분쟁 광물이라 그래서 환경 옹호하시는 분이나 또 인권 특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야, 저 분쟁 광물 쓰지 마. 저게 정치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그러니까 이거 리튬이온 배터리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혁명은요. 한번 세상을 바꿔놓으면 그 혁명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생활이 윤택하고 편리하게 바뀔 수 있도록 견고히 다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티브 잡스 하면 이 전기 보시면서 야, 스티브 잡스가 없으니 이제 애플은 끝이야. 혁신이 없어 이제는 더 이상.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낸 혁신은요. 그냥 그 상태로 견고하게 유지만 돼도 20, 30년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을 만큼 충격적인 혁신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스티브 잡스가 들고 나왔던 그 혁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 다음에 애플을 맡고 있는 이분이 고충이 많습니다. 매번의 그 마진조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을 이해하실 때는 그 기업을 이끄는 수장들의 전반적인 스토리라인을 먼저 접근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을 추천드릴 때 항상 한 권보다는 두 권, 다른 관점에서 저술된 두 권을 항상 크로스 체크해서 보시면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티브 잡스 전기는 많이 아시니까 이게 2019년도에 써져 있는 팀 쿡에 대한 전반적인 스토리라인을 담고 있는 괜찮은 책입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팀 쿡이 스티브 잡스의 엄청난 혁명을 잘 이어받아서 애플을 견고한 왕국으로 만들었는지 이 팀 쿡의 살림살이 솜씨 한번 보시면은요 애플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슬라 관련해서도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 그 성장 배경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읽기가 좋으실 거예요. 저는 뭐 관련된 일론 머스크 관련된 전기를 한 5권 정도를 크로스 체크해서 읽었는데 그 중에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잘 담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어렸을 때 성장 과정, 그리고 두 번의 회사 매각을 통해서 자본을 확보한 과정, 스페이스X, 또 테슬라, 또 솔라시티, 뭐 이런 전방위적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잘 기술을 했으니까 테슬라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일론 머스크를 이해를 해야 테슬라의 전방위적인 사업 요걸 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 책을 읽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시간 되시면 여러 권을 크로스 체크해서 읽으시면 좋은데 바쁘시니까 그 중에서 괜찮은 책 한 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토요타 왜 토요타인가? 요 책은 요거 빼고 읽으시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요거 제가 쭉 보니까 요거는 토요타 용비어 첨가입니다. 디테일하긴 디테일합니다.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 토요타의 just in time, 그 가이젠 간판 방식 뭐 이런 것들을 뭐 엄청나게 신격화 거의 막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자도 뭐 일본인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본 국뽕이 너무 심한 토요타 뭐 완전히 만세 뭐 이런 책이라서 별로 객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크로스 체크에서 여러 권을 보실 분이라면 이 책을 포함시켜서 보시면 되는데 요 한 권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뭐 우주 최강 토요타 이거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책을 보시면 좋은데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CEO 경험 거대 내연차 기업에서 CEO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마케팅 또 사업적인 관점에서 풀어낸 자율주행의 현 주소와 앞으로의 방향성 그걸 설명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인데 괜찮습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요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케팅 관점에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자율주행을 보는 거와 순수 기술자들이 보는 관점은 다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기술자, 권위자들이 이렇게 써놓은 책인데 요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이제 각종 수식들 또 어떤 식으로 코딩이 되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특이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책인데 시간 되시면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2권 정도를 크로스 체크해 보면 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책을 광고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자가 누군지 제목이 뭔지는 그냥 책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뭐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좀 관심이 많이 가는 분야들의 기업들의 정보들을 얻을 때는 이렇게 서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파편화된 정보를 얻게 되시면요. 전반적인 흐름을 여러분 놓칩니다. 왜 인터넷의 정보들은 크로스 체크가 안 돼요.
이런 서적들은 출간하기 전에 관련되어 있는 참고 서적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다양한 감수를 통해서 내용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사람의 매너가 투입이 돼서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오류 가능성이 좀 적어요. 오류가 없는 건 아닌데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떠도는 뭐 위키백과라든지 나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식을 얻다 보면 검증이 안 됩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 그 정도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건 아니고 이건 맞고 구분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테슬라를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가 전기차 회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애널리스트나 뭐 이렇게 전문가 중에서 이렇게 좀 본인의 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런 화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을 던져요. 테슬라가 전기차 기업입니까? 그럼 듣는 사람은 전기차 기업 아닌 뭐야? 왜 나한테 저걸 물어보지? 뭐라고 해도 아니라고 했만. 그러고 나서 아닙니다. 테슬라는 에너지 기업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야? 테슬라는 데이터 비즈니스 기업입니다. 그럼, 전기차 만들 기업이 아니었어? 뭐지?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듣게 역시 전문가는 달라. 전문가들이 이제 근거 없이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근거를 댑니다. 듣다 보면 소비자들도 그래 맞는 것 같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기차 관련해서 상품성을 얘기하면 댓글을 달아요. 테슬라는 에너지 기업이야. 뭘 좀 공부하고 접근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테슬라는 데이터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테슬라가 어떤 기업입니까? 테슬라는요. 전기차 제조 회사입니다. 전기차 기업이에요. 근데 왜 에너지 기업이다. 데이터 비즈니스를 추구하는 기업이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요? 솔라시티는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이제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솔라시티가 2016년 테슬라에 합격이 됐습니다. 자기 회사가 자기 회사를 인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인수될 때 부채가 3조가 넘었어요. 부채 비율이 막 12배씩 증가를 해버리고 사업성이 전혀 없다. 도산 가능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기가 되던 부실 기업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가능성은 높은데 2030년 이후부터 해서 2050년에 친환경 에너지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아서 탄소 제로 다 그때는 정부에서 선언을 한 상태니까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좋은데 현재는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합병을 해서 결과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노린 건 부실 기업을 테슬라 우량 기업에 넘겨서 테슬라가 사실 실적 면에서 우량 기업이 아닌데 워낙에 중요한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또 테슬라에 기대하는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테슬라 밑으로 합병되는 것만으로 솔라시티에 대한 관심이 비추게 되고 또 여기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경비도 1억 5천만 달러 정도를 절약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테슬라 인수를 추진을 한 거죠. 결국은 테슬라가 솔라시티를 인수를 하고 당시에 주식이 폭락을 했었습니다. 부실 기업을 당연히 또 하나 쓰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태양광 패널은 과거에 뭐 7, 80년대 관심을 좀 끌다가 이제 2000년 넘어오면서부터는 사람들의 관심이 거의 다 식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에너지 비용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내려갔다가 지금은 다시 에너지 관련된 비용이 홍보비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이상한 형태의 구조가 됐어요. 그리고 사실 에너지 기업이 되려면은 전체 에너지 총생산량의 몇 %를 차지하는 그런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솔라시티를 기반으로 태양광 패널로 인해서 공급되는 에너지는 이게 통계로 잡히지도 않을 만큼 미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에너지 기업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성과도 안 내고 에너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에너지를 솔라시티를 기반으로 해서 친환경으로 생산해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80 배터리도 이제 프리몬트 공장에서 생산을 스타트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도 그렇고 친환경 발전도 그렇고 이걸 저장하는 배터리 사업도 그렇고 테슬라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솔라시티 앞으로의 테슬라 홈페이지에 가면은 친환경 에너지를 추구합니다. 이거는요 앞으로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설명하실 때 테슬라는 뭐가 되고 싶을까요? 가장 유명한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는 전기차 회사가 되고 싶을까요? 아니면 뭐가 되고 싶을까요? 이게 맞아요.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일까요? 아닙니다. 에너지 회사입니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 미래 가치를 끌어다가 마치 구현이 안 된 걸 구현이 된 것처럼 잘못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실 때 테슬라는 정확히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 사업을 자동차를 통해서, 전기차를 통해서 인프라를 확장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펼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전기차 경쟁력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테슬라는 에너지 기업입니다. 공부 좀 더 하세요. 이런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그런 댓글 보면 안 걸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테슬라는 데이터 비즈니스 기업이다. 데이터 비즈니스요? 테슬라가 지금 데이터 비즈니스 서비스 매출로 뭘 올리고 있죠? FSD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FSD가 서비스가 정식으로 지금 런칭이 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도 뭐 FSD를 많이 사니까 뭐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러면 FSD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돼서 소비자들이 그걸 FSD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 서비스 정말 좋아 해서 테슬라의 매출에 상당히 유의미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사람들이 그 가치를 통해서 무조건 테슬라는 경쟁적인 상품이야라고 인지할 때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유의미한 데이터 비즈니스의 성과, 그 매출에 대한 어떤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지금 데이터 비즈니스라는 곳이 대표적으로 구글, 그리고 애플, 아마존입니다. 자, 이런 데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서비스 매출 규모와 테슬라가 지금 데이터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서 FSD 그걸 통해서 각국에 돌아다니는 약 130만 대 전기차로 들어오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올해 도조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이거를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안착해서 요걸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그 모습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걸 어떻게 가져갈지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것도 이렇게 설명하셔야 돼요. 테슬라가 전기차 기업입니까? No. 데이터 비즈니스 기업입니다. 아닙니다. 테슬라는 현재 전기차 기업이죠?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테슬라는 어떤 기업이 되고 싶어 할까요? 바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비즈니스를 최초로 시도하는 모빌리티 기업으로 발전하는 게 테슬라의 목표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현재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테슬라에서 생산하는 최대의 상품, 그리고 테슬라의 매출의 절대적인 부분,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상품은 전기차입니다. 뭐 슈퍼차저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기차 인프라도 전기차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거죠. 그러면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이 맞아요. 만약에 슈퍼차저 가지고 전기차 기업 아니고 에너지 기업이라 그러면 아이오니티 주식 지분 20% 가지고 있고 350kW 충전시설 현대에서도 이제 곧 만들어서 전국에 또 세계적인 인프라 사업에 동참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현대도 에너지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전기차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앞으로는 목표가 다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뉴럴링크도 있고 스타링크도 있고 스타링크가 위성에서 커넥티비티를 통해 전 지구상에 퍼져 있는 테슬라의 디바이스인 전기차를 통해서 더 다양한 사업을 꿈꾸고 있는 데이터 비즈니스의 최종 목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에너지 회사가 되고 싶어하고 데이터 비즈니스 회사가 되고 싶어하는 게 테슬라입니다. 현재는 전기차 기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테슬라가 앞으로 휴대폰, 스마트폰 혁명을 이해 못할까?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저한테 100만 원이 있는데 단 하나의 제품만 고를 수 있어요. 단 하나의 제품만, 상품만 살 수 있어. 뭘 선택할래? 그럼 저는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스마트폰을 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스마트폰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니 없이 인류가 지금까지 문명사회에서 만들어낸 것 중에서 얘보다 더 놀라운 제품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인지할 수 있냐면 그래서 제가 질문 드렸죠. 얘를 뭘로 정의하시겠습니까? 얘가 뭐예요? 뭘로 정의를 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얘는 한마디로 정의가 안 돼요. 이러니까 세상을 바꾼 겁니다.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얘한테 질질질질질 끌려가는 게 얘는 8색조입니다. 아니요, 80색조입니다. 뭐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는 카메라고, 누구한테는 DAP고, 누구한테는 인터넷 단말기고, 누구한테는 PC고, 누구한테는 세상과 소통의 창입니다. 한마디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각 부분의 기능들이
개별 디바이스를 발전돼 왔던 산업군의 완성도를 다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유기적으로 조합을 해냈는데 이 작은 크기에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용량의 에너지로 이걸 제어할 수 있도록 캘리브레이션이 돼 있어요. 컨버전스가 기가 막히게 조율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쉽습니까? 아마 이런 분들은 스마트폰을 중국 어디 뭐 저런 업체에서 이름 모를 업체에서도 그냥 뭐 저가 스마트폰 생산해내니까 쉬워 이렇게 보시는데요. 스마트폰은 이미 모듈화되어 있고 SoC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내고 제작하고 비슷한 형태를 구현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애플이나 삼성이나 그 외 굵직굵직한 종합적인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다각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안에서 다른 바운더리로 나가고자 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서비스를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스마트폰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5손가락 안에 꼽히지 않습니까? 시장 규모는 이게 자동차보다 훨씬 더 큽니다. 얘보다 시장 규모가 적은 자동차에 몇십 개 브랜드가 아웅다웅 모여가지고 나눠 먹기 하느라고 혈안되어 있는데 왜 이 스마트폰 기업은 굵직굵직한 세상을 움직이는 주요 기업이 5손가락 안에 들까요? 그리고 그 중에서 유일하게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체 소프트웨어와 디바이스를 커스터마이징하는 기업은 왜 애플밖에 없을까요? 그리고 그걸 견제하는 OS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왜 스마트폰 기업이 아닌 구글일까요? 이렇게 시장이 큰데 그리고 또 이렇게 단순하고 쉬운데 왜 이걸 나눠 먹으려고 하지 않고 왜 춘추전국 시대처럼 많은 업체들이 경쟁을 자동차 회사처럼 펼치지 못할까요? 이 스마트폰에 구현되어 있는 엔지니어링 또 여기에 담겨있는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자동차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무슨 소리야? 자동차는 빠르게 이동하면서 앉아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건데 이게 더 엔지니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자동차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테슬라가 앞으로 자동차 시장을 완벽하게 스마트 혁명으로 이끌어 나가려면 이동수단의 혁명에서 벗어나야 된다. 다시 말해서 모빌리티의 혁명을 끌어내려면 이동수단에서 벗어나서 이걸 한마디로 규정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야 이거 없으면 안 되겠구나. 야 이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생각을 보내고 어떻게 업무를 보고 어떻게 일상생활 여가를 즐기지? 라고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을 만큼 필수적인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느 한 부분에서 그냥 규정되면 안 돼요. 이동수단에서 아무리 혁신이 일어나봤자 테슬라가 지금 당장 없어진다. 전기차가 없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연자동차 타면 됩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참기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동차에서 일부 브랜드가 가져오는 혁명들은요. 그냥 있으면 더 좋은데 없어도 괜찮아요. 그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처럼 메커니컬의 기술적인 완성도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특정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기기적인 보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완성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빠르게 이동하면서 안전하게 승객을 지키고자 하는 그 목적성이 우선입니다. 근데 스마트폰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은 카메라도 우수해야 되죠. 디스플레이 품질도 우수해야 되죠. PC 성능이 제대로 나와야 되죠. 전화도 잘 돼야 되죠. 음악 재생도 잘해야 되죠. 인터넷 뱅킹 할 때 관련된 보안 이런 것들도 다 처리를 잘해야 되죠. 보기에도 이뻐야 되죠. 배터리도 오래 가야 되죠. 얘가 담고 있는 건 정말 규정할 수 없는 그 많은 부분들을 다 평균 이상으로 단일 디바이스 때보다 더 훌륭한 경험치를 줄 수 있는 복합적인 기기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소프트웨어 통합 OS로 조율을 해놔야 돼요. 어느 것 하나 모나지 않게. 이걸 테슬라가 할 수 있다고요? 테슬라가? 이건 마치 빙상여제 이상화 선수에게 세계를 제패했으니까 이제 피겨 제패해봐. 쉽잖아. 김연아 선수에게 피겨의 여왕인데 스피드 스케이트 1000m, 500m 다 이제 짱 먹어. 이제 그럴 때도 됐잖아.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특히 테슬라는 수직 구조에 얽매이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테슬라가 전기차가 이런 거야.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세상이 이렇게 편해져. 자동차의 혁명이 이렇게 해서 올 거야. 이걸 깨나가는데 시간이 14, 5년, 6년 막 이렇게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그걸 깨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만 대도 생산하는데 양산력이 안 되고 배터리 수급이 안 되니까
야, 빨리 양산해서 기가팩토리 독일에도 지고 상하이도 지고 막 늘리자. 생산 캐파 늘리고 해서 우리가 빨리빨리 생산해서 지금 없어서 못 파니까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내년 자동차 빨리 따라오니까 모델 3가 모델 Y가 뭐 1년에 한 2, 300만 대씩 우리가 쏟아낼 수 있으면 그만큼 판매할 텐데 야, 이거 없어서 못 파네. 큰일이네. 어떻게 더 하지?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로 변화를 하면서 그 빠른 속도와 에너지 덴시티 이걸 끌어올리는데도 정신없어 죽겠고 양산하는데도 모든 역량을 다 거기에 쏟아놔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엔지니어링의 스마트폰을 전기차에 융합하는 걸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 이거는 테슬라 만능론이에요. 테슬라가 종교 영역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이건 애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도 야, 니네들이 뭐 스마트폰 혁명을 가져왔다지만 전혀 다른 이것도 같은 예가 적용이 됩니다. 빙상 여제가 피겨스케이팅 한다고 뭐 금메달 딸 수 있냐? 니들이 자동차 안 해봤잖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테슬라 나 생각하고 있어. 생각을 했으면은요. 모델 X까지는 1.5세대니까 그렇다고 치고 모델 3 아니면 이제 완벽하게 2세대 전기차로 안에 있는 통신이나 OS가 다 조율이 됐다고 하는 모델 Y의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폰의 연장 환경, 데이터를 불편 없이 이루고 이게 다양한 용도, 뭐 티에터도 되고 음악 감상실도 되고 노래방도 되고 또 개인적인 업무실도 되고 엔터테인먼트 공간도 되고 다양하게 여러분들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Y 타고서 운행 끝나면은 아 이제 또 즐길 거리가 많으니까 차에서 좀 1시간 있다가 이걸로 게임도 하고 뭐 이렇게 영화도 보고 막 즐길 거리 즐기면서 아우 집에 가기 싫어 나 여기서 더 있을래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작업을 하고 뭐 이렇게 좀 빠르게 통신을 해야 되는데 차에 가서 하면 되겠다. 차에서 큰 모니터 있고 또 오디오 시장 빵빵 이렇게 뭐 즐기면서 일할 수 있으니 뭐 차에 가서 해야지. 지금 테슬라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제공한다는 게 아케이드 서비스가 최근에 발표된 거예요. 과거에 아케이드 게임을 테슬라 그 태블릿 같은 모니터에서 즐기면서 재밌게 해봐. 이거는요, 엔지니어들이 코딩하다가 코드에다가 불필요한 그 위트 하나 섞어가지고 이렇게 섞어놓고서는 자기들끼리 낄낄낄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개발자들이 그래도 난 재밌는 사람이야. 그래도 난 유머 감각 죽여 하면서 뭔가 위트를 보여주는 그 정도 수준이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만약에 테슬라가 거기까지 신경을 써서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면 Y에서는 그게 실현이 됐었어야 돼요. 왜? Y에서 그것까지 실현이 돼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이제는 자동차가 거주 공간이다. 우리가 빠르게 멀리만 가는 차가 아니다. 이제 테슬라 모델 Y만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다 된다. 이건 움직이는 집무실이자 움직이는 사무실이자 움직이는 엔터테인먼트 공간이야. 이제는 스마트폰 웨바 여기에서 다 즐겨. 이걸 구현을 해놨을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 같았으면. 생각을 못한 거.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자동차를 거주 공간으로 만드는 이 작업은요. 테슬라나 후발업체나 같은 선상에서 스타트하는 겁니다. 전기차는 더 빠르게 멀리 테슬라가 이만큼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는 스마트 모빌리티로 자동차의 사용 환경을 폭넓게 넓혀주는 이 작업을 이제 테슬라도 시작이에요. 내연 자동차도 시작이고요. 누가 더 잘할 거냐는 거죠. 그런데 테슬라는 수직 구조예요. 지들이 다 해요. 자기들이 다 해서 개발을 해서 얻는 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전기를 보시면 또 다양한 책들을 보면 테슬라가 인력을 어디에서 대부분을 끌어오냐면 엔지니어들 공대를 가서 뭐 각종 탁월하게 입상을 하거나 거의 뭐 천재에 해당하는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떡님이 아주 훌륭한 이런 학생들만 골라서 픽을 해옵니다. 엔지니어 측면에서는 그래서 뭐 테슬라에 외계인이 있나? 테슬라 엔지니어링 엄청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들의 약점은 뭐냐? 이들은 사용자 환경, 유저 인터페이스 그리고 마케팅 측면에서 자동차가 앞으로 다양한 어떤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는 데 필요한 키워드 이런 것들에 좀 약합니다. 그리고 이건 해본 사람이 잘해요. 누가 잘해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본 기업들이 전문이에요. 그러면 애플은 그럼 자동차 못 만들어 봤잖아. 그럼 다른 기업은 스마트 모빌리티를 통해서 사람들 생활 못 바꿔봤잖아. 그러니까 이걸 잘하는 애플과 자동차를 잘 만드는 기업의 콜라보가 이루어지게 되면 테슬라와 그들의 싸움이 볼만하다는 겁니다. 누가 이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이길지 몰라요.
테슬라가 핸디캡을 극복하고 스마트 모빌리티에서도 엄청난 결과물을 낼지, 아니면 내연 자동차와 애플 또는 삼성과 같은 소프트웨어, 그리고 스마트폰 생태계를 통해 사람들의 생활을 바꿔봤던 이러한 소프트웨어링의 기가 막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의 만남이 세상을 바꿀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전기차는요, 스마트폰 영역이 아닙니다. 왜? 테슬라를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마트폰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살기 어렵습니다. 이게 세상을 바꿔놨고 사람들은 여기에 얽매여서 여기에 코를 박아요. 지금 사람들이 테슬라 차에 스마트폰처럼 없으면 안 돼. 스마트폰 없으면 큰일 나. 테슬라에 막 코를 박고 안 나오려고 하고 테슬라 이럽니까? 테슬라 오너들이나 테슬라 주주들 외에는 그러지 않아요. 아직도 저걸 꼭 사야 돼? 저게 꼭 필요해? 시승기 보니까 좋다고는 하더라. 그 길거리에서 보니까 가서 멋지더라. 근데 그걸 사야 돼? 아직은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DAP, MP3 플레이어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스마트폰 영역으로 테슬라가 못 들어왔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혁명은요, MP3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이팟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팟, DAP를 가장 솜씨 있게 만들어 놓은 테슬라니까 가능성은 테슬라가 높아요. 높습니다. 하지만 이쪽 진영, 내연 자동차의 진영은 서로 잘하는 업체들끼리 힘을 합쳐서 시너지를 냈을 때 테슬라가 먼저 전기차의 시장을 열었고 기술적으로 선점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이 더 빛을 발할지, 그래서 이런 격차로 인해서 스마트 모빌리티를 처음 겪어보는 테슬라가 그걸 기가 막히게 그것마저 녹여내서 전체 자동차 시장을 스마트폰 혁명처럼 이끌어 나갈지, 아니면은 스마트폰을 잘하는 기업과 내연 자동차를 그동안 만들던 기업이 테슬라 하는 걸 잘 보고 기술을 빨리 쫓아가고 테슬라가 아직 처음부터 구현하지 못했던 보다 복합적인 거대화된 스마트폰의 가치를 자동차에 실어서 사람들로 알고 이제 자동차 없으면 안 되겠는데, 이제 전기차 없으면 안 되겠는데, 이제는 자동차에서 다 해결되는데 이제 다른데 뭐 하나가 라고 해서 그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시켜서 선택을 받을지 지켜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자꾸 강요를 하거나 아니면은 제 말이 맞습니다, 계속 이렇게 설득하려는 거 아닙니다. 원래 제가 좀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말씀드리면은 좀 그렇지만 저는 꽂히면 엉뚱한데 열과 정력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공부들을 많이 해요. 한 20대 초반 중반쯤인가 그때 종교를 가져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막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막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각 종교에. 그래서 정말 트루스, 진리가 있는 단서, 키를 찾으면 내 종교인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20대 중반에 봤던 바이블인데 보시면은 보시나 모르겠어요. 신학생보다 연구를 더 많이 했어요. 보시면 빼곡합니다. 그냥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진리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달리다 보니까 이게 개역 한글판 한글로 번역이 됐는데 원래 원어는 고대 히브리어하고 그리스어란 말이에요. 구약은 히브리어고, 그래도 지금 사용하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고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봤더니 이게 자음은 이거 모음이 없대요. 이게 모음 없는 언어가 어딨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중에 있는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투가르트, 이제 고대 히브리어 원어 책입니다. 보시면은 이 책인데 이걸 또 해서 히브리어 공부를 또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모음이 없는데 요드하고 와우가 이제 반모음으로 사용이 되는 유일한 그런 구조고, 이게 이제 현대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히브리어를 잘 못 읽으니까 이 팔레스타인 학파하고 바벨로니아 학파가 모음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기호식으로. 팔레스타인 학파의 모음이 더 체계화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사용한다.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머리 뻐개지겠다 해서 포기를 했는데, 이렇게 뭐 하나에 빠져들면은 이상한 부분까지도 막 들어갑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관련해서 전기는 한 5권 정도로 크로스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업 분석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또 여러 권 제가 또 탐독을 했고, 그 다음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분들하고
이게 다 인터뷰한 자료들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쭉 정리를 해놓은 인터뷰 자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테슬라의 뭐 연역이라든지 뭐 업무적인 특징들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한 권으로 리포트를 작성을 해놓은 게 있어요. 제가 메모 광인데 특정 브랜드를 이제 접근을 하거나 내용을 접근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형태의 기록들을 통해서 이걸 머릿속에 먼저 정리를 하고 그걸 이제 여러분들하고 어떤 부분들을 소통을 할까를 나름대로 이제 머릿속에서 원고를 작성을 한 다음에 이걸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주제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주제나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또 어떻게 생각, 저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과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쟤는 좀 독특한 취미를 가지고 있구나. 뭐 지식과 관련해 가지고는 좀 병적으로 집착하는 뭔가가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냥 필요하실 것만 취하시고 아닌 거는 뭐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판단에 있어서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얘기들도 있을 것이고 또 주무실 때 이렇게 좀 복잡한 얘기하다 보면 잠도 잘 오고 이런 긍정적인 또 효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쓸데없지만 나름 유익한 걸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서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